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월 7일 트럼프는 대선이 끝난 지 65일 만에 자신이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트위터를 통해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대통령 정권이 순조롭고 질서 있게 대통령직 이양을 하도록 협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자기가 대통령으로 봉직한 것은 일생의 영광이고, 또 이 시위대들이 난동을 부린 건, 특히 의사당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것은 민주주의의 본거지를 더럽혔다라고 씀으로써 그 시위대들이 난입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는 안 가겠답니다. 바이든의 대통령 제46대 대통령 취임식에는 안 가겠다. 이게 지금 미국 대통령이 그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존슨 전 대통령이 152년 전 존슨 전 대통령이 취임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2년 만에 처음이에요. 당신이 앞으로 수고해 주시오. 정권 이양을 순조롭게 할 테니까 국가를 위해 애써주세요. 그 얘기도 하기 싫다. 그리고 취임하는 것도 보기 싫다라는 거죠. 어쨌든 트럼프는 지금 5명의 목숨 그리고 52명의 부상 입은 데 대해서 나름대로의 양심적인 것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된다라고 민주당은 한 목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은 차제에 트럼프를 탄핵시키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탄핵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로서는 뭐 탄핵이 처음은 아닙니다. 물론 탄핵당했다는 게 아니라 탄핵 이야기가 나온 게 처음은 아닙니다. 미국 역사상 탄핵의 문 앞에 갔다가 결국 탄핵이 가결이 안 되거나 탄핵 심판을 안 받거나 아니면 탄핵 소추는 됐지만 스스로 자신이 상원까지 그 문제를 안 올리도록 포기한 대통령까지 합쳐서, 만약에 이번 트럼프가 하원에서 탄핵 결의가 된다면 4사람의 대통령이 될 겁니다. 탄핵 문턱에 간 사람이. 알다시피 앤드류 존슨과 그리고 클린턴은 하원에서는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지만 상원에서 탄핵 재판을 받았으나 상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앤드류 존슨과 클린턴은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닉슨은 하원에서 탄핵 결의가 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드가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사면을 해줬습니다. 특별 사면을 해줬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경우는 지금 어떠냐 하면은 탄핵 가결은 아주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원 2분의 1만 되면 되는데 하원의 2분의 1이 이미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공화당 자체 내에서도 트럼프를 탄핵시키자라는 얘기가 목소리가 많지는 않지만 꽤 숫자가 됩니다. 왜? 정말 이건 민주주의 국가로서 보여줘서는 안 되는 치욕스럽고 정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전 세계 최고 리더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꼴로 국회의사당이 정말 완전히 뭐 폭력과 시위가 난무한 장소로 바꿨다라는 것에 대해서 온 미국의 국민을 수치를 당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흠결을 낸 거니까 그냥 넘어가서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뭐 미국에서 현재까지 탄핵된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지만 트럼프까지 합쳐서 조지 워싱턴에서 트럼프까지 대통령이 45명입니다. 45명의 대통령 중에 탄핵의 문 앞에까지 갔거나 탄핵 결의안을 시도를 했거나 탄핵이 언급되는 대통령 다 합쳐가지고 11명이에요. 그러면은 미국 대통령의 4분의 1, 다시 말하면 25%가 탄핵이라는 거물에 걸릴 뻔한 적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자신의 부패 사건에 연루된 부패보다는 obstruction of justice, 정의를, 민주주의를 위한 정의를 구현하는데 그 정의 구현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경우에 그것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경우들이 어떠냐 하면은 다른 나라의 외교 관계로나 혹은 전쟁을 시작하거나 이런 것들이 미국은 헌법에서 전쟁 시작을 인정하는 것, 누가 전쟁을 승인하느냐, 통수권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가 전쟁을 승인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트루만 같은 경우에 의회를 거치지 않고 한국 파병을 시켰습니다. 미군을. 그리고 또 메가드를 목을 잘랐어요. 이 탄핵 사유에 들어가서 메가드, 사실은 트루만도 탄핵이 될 뻔했습니다. 링컨도 사실 그 위대한 링컨 대통령도 탄핵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부시, 그리고 라널드 레간 대통령은 레간 대통령 때 사실 전쟁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레나다 침공도 있고 이란 콘트라 스캔들도 있고, 이게 이란 콘트라 스캔들은 무기 관련 스캔들입니다. 이 83년 그리고 1987년에 일어난 두 개의 큰 사건 때문에 두 번이나 레간은 탄핵에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뭐 탄핵 표결까지 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지금 트럼프의 경우에는 하원이 첫째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탄핵을 소추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과연 상원에 와서 탄핵이 가결이 될 것인가, 소위 말하는 인용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이 사실 실질적인 기술적인 문제 아니라 수리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3분의 2라는 것은 67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과까지를 다 합쳐서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의 수는 50대 5입니다. 상원에. 그렇지만 이 부통령의 이 당연직으로서 상원의 위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는 민주당이 공화당의 다수당이죠. 58표를 행사할 수 있는 역할까지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손치더라도 공화당에서 16명 이상이 더 트럼프가 탄핵이 결의가 하원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상원에서 탄핵 심판에서 공화당의 상원의원 16명 이상이 트럼프를 탄핵합시다 하고 탄핵을 인용하는데 예스를 해야 되는데, 사실 트럼프가 이 선거가 민주당 쪽에 부정선거다, 그리고 우편투표도 부정이 많다, 그리고 선거단에도 부정이 많다고 떠들었을 때 공화당 내에서도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나온 숫자로 봐가는 공공연하게 트럼프 편을 들어준 사람은 10명, 11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16명, 그 10명, 11명이 또 상원의원 전문 아닙니다. 하원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이 추가적으로 트럼프를 탄핵시키자는 민주당 주도의 목소리에 찬성을 해줄 것인가, 상원에서 상원의원 16명이 더 추가적으로 해줄 것인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퀘스천 마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지금 뭡니까? 트럼프 임기 9일 남겨놨어요. 아니 그냥 조용히 가도록 하면 되지 왜 지금 끝까지 탄핵을 시키려고 하느냐. 사실 트럼프는 2019년 9월 달에 먼저 한번 탄핵이 될 뻔했습니다. 펠로시가 하원 의장이 다시 되고 난 뒤에 그 우크라이나 이 스캔들 때문에,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는 게 복잡한 걸 줄여서 얘기하자면, 헌터 바이든의 아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사실 자기 자신이 경험도 없는 이 오일 관련 큰 회사에 고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부당한 이 거래가 있었고 또 뇌물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자체 내에서 검찰총장이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검찰총장 당장 해임시키지 않으면은 그냥 두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빌려가려고 했는 10억 불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정보를 가진 트럼프가
자기의 재선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작년 11월 3일 재선을 목표에 두고, 이건 민주당 얘기예요. 재선을 목표로 우크라이나 젤린스키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그 바이든 아들 문제 제대로 해결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면 내 개인 변호사 줄리아나 전 뉴욕시장이 다 갖고 있으니까 찾아갈 때 만나서 해결하라고 라고 통화하는 것을 백악관 내에 있는 그 트럼프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들었다고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은 이 정도 되면 이것은 자기 대선을 위해서 외국 정상에게 이 선거적인 목표,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 가지고 외국 정상이나 혹은 이 전화 통화로 도움을 구하는 것, 이거 자체가 국가 이익에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오는 거다. 이런 대통령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뭐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죠. 낸시 펠로시가 의장 되면서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왜 중간에 그만뒀느냐. 이미 그때는 중간선거에서 하원이 숫자도 이 다수당이 됐는데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만뒀냐. 그게 휘말리면은 민주당이 대선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민주당이 그냥 그렇게 하고 떠들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트럼프를 죽일 수 있는 뭐 독침 빠진 벌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 민주당이 트럼프를 탄핵에 처하려한 게, 탄핵으로 몰아가려한 게 아니라 하여튼 트럼프의 독특한 국가 경영 방식이 이때까지 어떤 대통령도 안 보이던 독특한 태도이니까 넘어갈 수 없다. 이거 좀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지. 이 무슨 독재국가의 리더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이게 말이 되느냐. 본때를 보여주자 하고 민주당이 칼을 뺐지만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다. 잘못하면 트럼프가 쳐놓은 트랩에 함정에 우리가 빠진다. 무슨 얘기냐. 이 얘기에 들어가서 트럼프 탄핵이라는데 이전 투구하다가 보면 우리가 내년 2019년 당시로서 내년이죠. 2019년 9월 당시로서는 내년 대선에 집중할 수 없다 해서 일단 미뤄놨는데 지금 뭐 목숨이 5이나 날아가고 있으니까 트럼프를 탄핵시키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탄핵을 안 시키도 9일만 있으면 나갈 사람을 뭐 때문에 이렇게 나서서 적극적으로 탄핵시키자 하느냐. 민주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연임을 안 해도, 다시 말하면 자기 임기 동안 기본적으로 주어진 임기가 사실은 8년입니다. 거기에서 4년 선거를 해가 1차 당선되고 다시 하는 것은 중임이 아니고 연임이에요. 연임. 그 연임을 안 해도, 다시 말해서 4년에 재임만 하고 이번 선거에서 떨어져도 중임은 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년 후에 2024년에 트럼프가 나서서 선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차제에 뿌리를 착 쳐버리자. 그러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수정헌법 25조를 적용을 해라라고 지금 이 마이크 펜스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일단 대통령이 유고 시에는 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 8, 9일 남았다 손치더라도 빨리 마이크 펜스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협조하지 않으면은 트럼프를 탄핵하겠다라는 겁니다. 공화당에게 치명적인 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민주당도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역사를 만들게 되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트럼프를 탄핵시키자. 그리고 탄핵 결의는 하원에서 충분히 되고 상원에서도 지금 분위기로 보면 어쩌면 67명을 만들어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계산까지 나왔을지 몰라도 민주당도 지금 바라는 게 뭐냐. 꼭 우리 손에 피를 묻히게 하지 말고 조용하게 지금 임기 끝내지 말고 9일 남겨놓고 네 자리를 펜스에게 물려주고 나가라. 이 얘기입니다. 사임하라는 거예요. 사임. 임기를 끝내지 말고 사임. 트럼프로서는 아주 불명예죠. 근데 이제 민주당은
그래 그게 불명예라고 네가 안 나갈 것 같으면 대선 패배를 인정하고 사람들 목숨을 5명이나 간접살인이나 같은 상황이 됐는데 그 죄를 안다면은 나가야 국민에게 100배 사죄하고 나가도 시원찮은데 안 나가고 그 자리에 끝까지 앉아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탄핵이다. 그 메커니즘을 통해가 당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다음 선거에 아예 못 나오도록 길을 차단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민주당으로 봐서는 절호의 기회이기는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뭐 밋 롬니 같은 친구도 아주 공화당에서 강성 공화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탄핵거리다. 이대로 놔두면 미국 민주주의가 정말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다. 그 외에도 사실 나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탄핵으로 끌고 가겠다고 표를 던지면 공화당 내에서도 갈라질 것이고 이것을 탄핵으로 끌고 갈 때는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지금은 으쌰으쌰해서 밀어붙이지만 제가 볼 때 탄핵 결의는 할 겁니다. 오늘부터 논의를 하니까 탄핵 결의는 분명하지만 이걸 상원까지 올릴 것인가? 상원에 올려가 부결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탄핵 결의를 하려고 하니까 닉슨처럼 트럼프도 탄핵 결의 붙이지 마라. 내가 사임하겠다 하고 물러나고 그리고 물러나면은 이제 그 다음 과정은 바이든이 특별 사면을 해주면은 트럼프는 다음에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고 바이든이 특별 사면을 안 해주면은 대통령 출마할 권한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 대해 버릇을 고쳐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압력으로 이 하원에서 탄핵 결의안은 끌고 가지만 끌고 가면서 9일 남은 동안 트럼프의 태도를 보려고 하는 거겠죠. 닉슨처럼 손을 들면 탄핵 결의하지 마라. 내가 나가겠다. 알아서 나가겠다. 라고 하면은 거기서 드랍아웃을 하는 거고 끝까지 버티면은 상원 심판을 거치게 할 것이다. 민주당의 속내는 탄핵을 하는 것보다 닉슨처럼 탄핵 결의를 하지 마라. 하원에게 호소하여 탄핵 결의를 하지 마라. 내가 내 발로 걸어 나갈 것이다. 임기를 덜 끝내고 걸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이 대통령 되자마자 나를 특별 사면 시켜달라. 이렇게 트럼프가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도 그렇게 하면 트럼프가 그렇게 할 경우에 공은 바이든에게 민주당에게 던져졌지만 특별 사면이라는 게 뭐 바로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또 민주당의 여러 가지 선거 분위기나 국내 정치 분위기를 봐서 트럼프를 또 지금 탄핵하면은 상원에서 설사 67표가 나가 탄핵한다 하더라도 탄핵하면 또 민주당이 나름대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트럼프가 자기 발로 걸어 나가고 하원에서도 이게 결의되는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이라는 건 며칠 내입니다. 트럼프가 사무실을 비우면서 마이크 펜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고 펜스는 정식으로 취임하는 46대 대통령 바이든이 취임하는 날 그 자리를 바이든에게 넘겨주는 절차를 가장 바라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가도록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탄핵으로까지 탄핵 심판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자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정의 구현을 하고 있다는 거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많은 분과 공유,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